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지방선거. KBS 1라디오에서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들러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죠. 자, 박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네, 지금 당시에 태풍 뿌라삐룬 이 북상으로 취임식도 못 열고 네. 이 민방위복을 입고 취임하신 기억이 있는데 벌써 4년이 지난 거죠. 네. 자, 민선 7기 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취임 첫날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취임식도 못하고 네. 이렇게 취임사만 읽고 취임했는데 이렇게 오래 코로나 때문에 있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민선 7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또 이제 많은 또 그 시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엊그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민방위복을 잠시 벗게 됐는데 네네. 지난 4년간 이제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인천을 당당한 미래 인천으로 크게 이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고 지금 이제 직무를 잠시 멈추고 이제 선거에 임하시는 건데요. 네. 임기 동안에 인천시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타격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화폐 인천 이음이라는 걸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 아주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음 카드로 이제 골목 상권 사장님들 수수료도 낮춰드리고 네. 또 이제 캐시백 10%를 드렸는데 이것이 다시 골목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난지원금에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인천 이음이 인천 시민 5명 중에서 4명이 쓰시는 아주 그냥 시민의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아주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이 금융 지원을 받는 데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공공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천 이음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이음 경제 도시를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음 경제도시 지역화폐 이음 카드 말씀 주셨고 금융 사각지대를 이음 뱅크로까지 확대하겠다 말씀 주셨어요. 네. 자,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면요. 네.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컸던 게 수돗물 적수 사태였어요. 아, 예. 기억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정확한 원인 보고를 듣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성을 잠시 잃었다 하는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네네. 예, 그러나 이제 그 위기를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잘 극복해서 네. ISO 22000이라고 하는 제 식품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국제 인증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광역시 최초로 저희 인천시 수돗물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또 잘했다고 이제 이름도 인천 하늘수라고 지어주시고 해서 이제 신뢰를 많이 회복했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뼈 아파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하여튼 도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뼈아픈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네. 자, 최근 박 시장님, 박 후보님 SNS에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민심의 마지막 교두보인 인천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부권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그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입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회초리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마할 때 시민들께서 보내주셨던 뜨거운 지지와 성원도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제 전에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리턴 매치죠. 예, 그리고 성적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4년 동안 각자 뭐 했어 성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될 경우 아마 우열이 드러날 건데 그래 될 경우 과거에 또 시장을 택하면 후퇴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도시 경쟁력 1위가 됐거든요. 인천시가 네네. 서울시를 제치고 그리고 이제 공약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SA 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믿고 미래로 나갈 거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민과 함께 그 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시 리턴 매치를 하시는데 지금 간략하게 이해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연이어서 또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도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경쟁자 유정복 후보 그리고 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있는데요. 좀 네. 각각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4년을 임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그냥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참고하라. 그거를 보고 하면 좋겠고요. 네. 이정미 후보는 저하고 많은 정책적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 잘 받아가면서 하여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통점도 얘기해 주셔서 혹시 정의당 이정미 후보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성사 여부도 관심이던데 가능성 있습니까? 이제 출발선에 섰는데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마침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에 갔더군요. 네. 이 유정복 후보도 만났고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의 또 인천 공약이 있습니다. 네. 현직 시장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대선 전에 제가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인천 공약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시민사회 단체나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인천 지역 공약 20선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 대선 캠프에다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윤 당선인의 인천 지역 공약이 우리 인천시에서 작년 말에 제안했던 거와 거의 많이 겹칩니다. 아하. 예. 경인전철 지하화나 GTX-D, 수도권 메리트 종료 이런 우리 인천의 현안이자 수건 사업을 전달을 했는데 네. 아주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아마 윤 당선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인천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면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끝으로 짧게요. 네. 인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 듣고 마무리를 하죠. 한 말씀 주시죠. 네. 한마디로 지난 4년 동안에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의 인천의 자존심 살리고 인천 시민 자긍심 세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을 재정 최우수 도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 화폐도 우리 인천이음을 정착시켰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로부터 쓰레기 독립도 지금 많이 진전을 시켰고요. 그다음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산업 등 미래산업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도시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SA 등급을 저에게 줬고 네.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 비교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한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저는 판단이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좀 묵묵히 일해왔듯이 시작한 저에게 완성의 기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남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KBS 1라디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낸 각 당의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정미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는데.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총선 이후에 인천 송도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대선 이후에는 정의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롭게 쇄신하라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선에도 나올 뻔하셨는데 네. 본선 진출을 그때 못 하셨었죠? 네, 여러 가지 많은 응원도 받았는데 네네. 아쉽지만 또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제 모든 것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네네. 당시 SNS에도 좀 이정미 후보가 본선 나왔으면 또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렇게 지방선거에 또 뛰어드셨습니다.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 선언하셨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출마의 변 말씀을 좀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나 또 중앙의 정치 대결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바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생 회복에 주력하면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하는 위기에 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2배, 3배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출구이면서도 또 입구입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 행정이 우리 인천 시민을 정말 잘 지켜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돌봄 특별도시로 또 희뿌연 미세먼지가 아니라 청정환경의 녹색 발전 도시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성장 동력. 또 이제 이정미표 성장 동력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박남춘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좀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각종 여론조사 지표, 3파전, 선거구도를 보면 인천이 정말 격전지 중에 격전지인 것 같더라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민심, 특히 인천 민심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각 당 후보가 지금 인천에서 선출되고 나서 곧바로 또 터져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더 잘했네 이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앙 정치도 검수한박 정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제발 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주력을 해라 정치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이렇게 공수를 바꿔가면서 이 되돌이표 시장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쟁 구도,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박남춘 시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인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자, 두 네. 분은 리턴 매치인데 네. 딱 이정미 후보의 시각으로는 이 두 사람,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리턴 매치 재방송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롭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정미의 이번 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 직후에 바로 이응카드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응카드 시작은 유정복 시장님이 했고 또 이것을 대중화시킨 거는 박남춘 시장님이 했습니다. 이게 네. 저는 싸울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성과를 인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비전 경쟁을 네네.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장하는 도시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런 갈등을 피하지 않고 소통하고 또 더 과감하게 결단하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대 양당의 중앙 정치에 귀속되어 있는 후보들은 인천 시민의 어떤 삶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흘러간 재방송이 아니라 새로운 웰메이드를 찍으시겠다 그러셨어요. 받침코드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요.
정의당의 이 광역단체장이 등장한다면 좀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네. 자, 거대 양당 소속의 인천시장이 아니라 정의당의 인천시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전 세계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전 세계적인 이 추세, 세계인이 바라는 친환경 녹색 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GCF 등의 많은 국제기구가 인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UN 제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고 서해 평화도시의 상징이 인천을 두고 서울로 또 거기를 가져가겠다라는 것도 저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인천을 키워나가면서 GM대우 같은 우리 인천의 전체 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또 인천의 대중교통을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면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인천의 발전 동력을 녹색에서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네.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분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권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이 분절적인 시민들의 복지를 광역에서 기초단체 동단위로 원스톱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앙의 어떤 복지 재정을 인천으로 다 이양받을 수 있도록 각 광역단체장들과 논의를 해서 인천을 돌봄 특별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야, 정치가 이렇게 따뜻한 거네. 이정미가 시장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항상 인천시에 기대어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대선에서 보면 정의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요. 정의당의 정체성이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노회찬 의원이 그립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직 네. 대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정의당은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정말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정의당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번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 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이 정말 정의당답다. 정의당이 대한민국에 정말 꼭 필요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박남춘 후보에게요. 평가를 여쭤봤더니 이정미 후보에 대해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셔서 바로 제가 단일화나 선거연대 가능성 여쭤보니까 네. 지금 선거 초반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남춘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그리고 저 이정미는 각자의 정치적 색깔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이 어떠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도 이제 그런 진영 논리로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의 색깔로 끝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인천 시민들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키워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천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제대로 일하라고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요.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멋진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자, KBS 제1라디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편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정복 후보는 민선 7기인 현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직전에 민선 6기 시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 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네, 자, 지금 나란히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현 시장과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유 후보님이 시장을 하던 시절, 지금 또 박남춘 시장의 인천, 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도 분명하게 비교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 유정복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만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풀어낸 장본인입니다. 네. 인천시가 그야말로 부도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재정 상태를 정상화시키고 그 당시 많은 난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풀어서 정상화시킨 그런 그 시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왔던 것이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인천시정이었다면 박남춘 시장도 나름대로 시정 발전을 해서 노력은 해왔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그동안에 쭉 이루었던 일들을 주로 기공식, 착공식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온 그 시정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은 이건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시민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교해 보면 나의 우위가 분명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이게 박남춘 후보와 좀 전에 인터뷰 해보니까 네네. 이 공약 이행이라든가 성과 네네. 숫자와 평가 성적표로 네네. 비교하면 이 박 후보 본인이 나으시다. 성적표는 네네. 나와 있다 하고 본인의 네네. 경쟁력 우위를 주장했는데 네. 유 후보님도 똑같이 평가해보면 내가 우위다 하셔서 시민들의 네, 관점에서 어떨까요? 네. 박남춘 후보가 얘기하는 뭐 숫자나 이런 문제는요. 네. 보는 견해나 평가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누가 풀었는지는 우리 시민들은 이미 잘 알 수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뤄냈던 성과를 박남춘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인천시가 이렇게 정체되고 퇴행됐다는 것도 이제 시민들은 다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숫자로 네. 나타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해왔던 일을 이어가지는 못할 망정 모두를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이 지난 4년간이 정체되고 퇴행되고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4년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물어보면 네네. 알겠네요. 자, 3월에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셨고요. 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셨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출마의 변을 한번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천으로는 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인천의 그 경쟁력을 높여서 시민의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성공적인 정부를 지역 단위에서 뒷받침해야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출마해서 지역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그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그 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민심의 교두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유 후보님께서 지금 잠깐 언급 주셨지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인천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읽고 계시고 지금 지방선거 국민의힘에게 인천은 어떤 곳일까요? 네, 지난 대선 때 인천에서는 우리 당이 1.8%를 졌습니다. 네네. 아주 상당히 그 박빙의 승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박남춘 후보와 저하고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낸 만큼 지역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장 후보를 나오려고 했던 이 지역에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박남춘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천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이미 민심은 민주당을 많이 떠나고 우리 국민의힘 시장을 당선시켜야만이 바로 인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과 시장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또 박남춘 후보가 윤 당선인의 인천 공약이 자신이 제안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유정복 후보만의 인천에 대한 비전, 해결해야 할 이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해 나갈 방안 어떤 것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정을 펴왔던 사람으로서 인천의 지역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대형 사업들 다 추진하는 실마리를 풀어놨는데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정상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공약을 발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인천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원도심 문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국제도시는 더 큰 인천을 위해서 뉴욕 시티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이 많은 공약들은 지금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미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대통령과 시장이 그야말로 원팀이 돼서 이런 공약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아마 굉장히 놀랄만한 인천의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시민들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약 2주 후면 이제 윤 당선인이 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네. 그런데 마침 어제 인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유 후보께서도 만나셨던데 따로 좀 들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인천에서 공약한 내용은 그대로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또 관계관들한테도 전부 이런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관계 부서죠. 거기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진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현안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선인이 인천을 찾아주셨고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의 유기성 이런 걸 지금 강조를 또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 보면 이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인사청문회 정국이 5월에 쭉 이어질 상황인데 이게 지방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이제 민감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네, 정치적인 큰 현안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민심을 잘 헤아려가면서 정책을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한 후보로서 제가 언급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 정서를 잘 헤아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완박 그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이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국민들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셨죠? 진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는 그런 그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인천 시민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죠.
네, 6.1 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우리가 정체되고 퇴행됐던 인천의 잘못된 시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진짜 능력 있고 또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후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인천시에 지방 권력을 교체해서 시민의 행복한 인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특집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